성묘 갈 때 이것 꼭 챙기세요. 막혔던 조상복이 바로 터집니다. 성묘 가실 때 이것 하나만은 제발 지키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무심코 올려놓았다가 조상님이 주시는 복을 제 발로 뻥 차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100에 99은 아차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조상님을 찾아뵈었는데 사실은 조상님 속을 아주 그냥 박박 긁어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딱 20분만 끝까지 듣고 나시면 이제껏 막혀있던 조상복의 물길을 시원하게 뻥 뚫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왜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왜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매년 꼬박꼬박 성묘도 가고 제사도 열심히 지내는데 어쩐지 삶은 계속 팍팍하기만 한 기분,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부부 사이는 삐걱거리고 통장장고는 늘 아슬아슬합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한숨 쉬어본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을 찾아뵙는 일을 일종의 의무나 숙제처럼 생각합니다.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 또 가야 하네 하고 귀찮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마지못해 산소에 찾아가서 부랴부랴 음식을 차리고 얼른 절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과 행동 속에 조상님의 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조상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녀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 혀를 차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객지에 나간 자식이 명절에 부모님 댁에 찾아오는데 오면서부터 투덜거리고 인상만 박쓰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이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대충 숟가락만 깨작거리다가 바쁘다며 휙 가버립니다. 부모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고맙기는커녕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만 가득할 겁니다. 조상님을 뵙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귀찮다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찾아뵙는 그 모든 기운을 조상님들은 온전히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 복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은 그동안 왜 여러분의 정성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정성이 온전히 복이 되어 돌아오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들은 왜 우리가 찾아뵙는 방식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산소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전통 지혜에서 산소는 돌아가신 분이 머무는 집이자 그 자손들의 뿌리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튼튼하고 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무성해지며 잎이 푸르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겠죠. 우리네 인생도 똑같습니다. 조상님이라는 뿌리가 편안하고 기운이 왕성해야 그 후손인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건강과 재물이 함께 따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손들이 찾아와서
그 뿌리에다 대고 귀찮다는 기운을 뿜어내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상하고 기운을 잃어버리니 나무 전체가 시들시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상님을 찾아뵐 때 마음가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변변한 음식 하나 올리지 못했지만 선비는 정성껏 무덤 주위에 풀을 뽑고 무덤을 쓰다듬으며 눈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초소생이 제대로 봉양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 꼭 장원급제하여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선비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의 효심이 지극하여 하늘이 감동했다. 내가 너에게 진의를 내려주리라. 그 후 선비는 정말 장원급제를 하여 가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상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곧 운을 여는 열쇠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상님은 제사상의 음식 가짓수를 보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정성을 보고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인생 최고의 후원자이신 셈이죠. 자, 그렇다면 조상님을 살아계신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접의 마음을 그릇에 담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성묘 가실 때 술이나 음료수 어떻게 가지고 가시나요? 아마 대부분 페트병에 든 막걸리나 소주 혹은 팩에 든 주스를 그대로 제사상 역할을 하는 제대 위에 턱하니 올려놓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조상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에게 페트병이나 캔을 통째로 내어주면서 알아서 따라 드세요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주스팩에 빨대를 푹 꽂아서 건네주시나요? 아마 그렇게 행동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예쁜 유리잔이나 찻잔에 정성껏 따라서 두 손으로 공손히 대접하겠죠. 조상님께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제대위는 조상님이 음식을 드시는 상입니다. 그 상 위에 술병이나 음료수팩을 통째로 올려두는 것은 마치 귀한 손님 밥상 위에 배달 온 비닐봉지를 통째로 올려두는 것과 같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우리 풍수에서는 형태가 기운을 담는다고 말합니다. 술병이나 캔은 운반을 위한 도구이지 대접을 위한 그릇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나는 당신을 제대로 대접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뜻을 무언중에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기억하세요. 술이나 음료는 반드시 따로 준비해 간잔에 정성껏 따라서 잔만 올리는 것입니다. 술병과 팩, 캔은 흰 제대 아래 땅에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예법입니다. 에이, 그런 것까지 따지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조상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내 자손이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감동하시며 그 감동이 곧 여러분에게 돌아올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성은 가득히 양은 부족한 듯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일도 가장 크고 비싼 것으로 여러 종류를 준비하고 전이며 나물이며 한가득 만들어갑니다. 물론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풍수지리의 지혜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되 양은 약간 부족한 듯 보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고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산의 진미를 가득 차려놓고 조상님 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면 조상님께서는 오냐 내 새끼 아주 잘 지내는구나 기특하다 하시며 흐뭇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는 거죠. 반면에 비록 가지수는 적고 양도 푸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진 최선의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상님 제가 이만큼 준비하느라 참 애썼습니다. 아직은 살림이 넉넉지 않지만 조상님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부디 저와 제 자식들 좀 더 보살펴 주세요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식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면은 발벗고 나서서 돕고 싶어 하는 것처럼 조상님께서도 아이고 내 새끼가 힘들게 사는구나 내가 어떻게든 힘을 보태줘야겠다 하고 마음을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조상님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넘치는 것보다 약간의 부족함이 오히려 더 큰 체험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양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핵과일, 핵곡식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 한두 가지를 진심을 담아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부족한 공간을 조상님의 복이 가득 채워주실 테니까요. 세 번째 비결은 감사의 마음은 말로, 사랑의 마음은 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조상복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묘 가셔서 조상님께 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올 한 해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 로또나 맞게 해주세요. 같은 하소연이나 부탁을 먼저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는 것, 험한 세상에서 큰 사고 없이 지내는 것, 자식들이 무탈하게 자라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상님들이 온갖 애군을 막아주고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그 불행을 피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돌봐주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 절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조상님, 올 한 해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의 말은 강력한 긍정의 기운을 만들어내어 조상님과 여러분 사이의 길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지만 감사는 그 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감사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꽃입니다. 산소에 놓인 꽃은 조상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시들거나 빛바랜 조화가 꽂혀있는 무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왠지 쓸쓸하고 마음이 좋지 않죠. 그것은 생명의 기운이 다하고 죽음의 기운이 머물러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풍수가들은 무덤가에 예쁜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면 저 집 자손들은 틀림없이 잘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꽃이 가진 생명의 기운은 강력하여
조상님의 기운을 북돋우고 그 좋은 기운이 다시 후손에게 흘러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묘 가실 때는 꼭 생화나 아주 깨끗하고 예쁜 조화를 준비해 가세요. 낡고 시든 꽃이 있다면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집에 생기를 불어넣고 운을 피어나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 산소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 마음이 지금 즉시 조상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지혜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현대인을 위한 성묘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판 조상복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출발 전 준비 단계입니다. 음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서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 바로 술과 음료를 따를 깨끗한 잔을 꼭 챙기세요. 집에서 가장 아끼는 잔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조상님께 드릴 싱싱한 꽃 한 다발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출발하는 겁니다. 놀러 간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간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서 보세요. 둘째, 산소에 도착해서 상을 차리는 단계입니다. 풀을 베고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후 음식을 차릴 때는 준비해간 술병이나 음료수 팩을 절대 제대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제대 아래쪽 바닥에 공손히 내려놓고 가져간 잔에 술이나 음료를 가득 따라서 잔만 올려놓습니다.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보기 좋게 담아 올립니다. 음식의 양이 좀 적어 보여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조상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공간입니다. 셋째, 절을 하고 마음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2번 절을 올립니다. 절을 하면서는 오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조상님 덕분에 평안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후 각자 소원을 빌어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길이 열린 뒤에 비는 소원은 조상님 귀에 훨씬 더 잘 들리기 마련입니다. 넷째, 음식을 정리하는 음복 단계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가 끝나면 음식을 그대로 두고 오는데 이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조상님이 드신 음식을 그 자리에 버리고 오는 것과 같아 큰 결례가 될 수 있고 산짐승들이 파헤쳐 묘지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법에서 음복은 조상님이 주신 복을 후손이 나누어 먹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가족끼리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드세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전부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집에 와서 맛있게 먹으면 그 또한 복을 먹는 것이고, 먹기 곤란하면 그때 버려도 괜찮습니다. 조상님과의 식사를 끝까지 예의 바르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상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비결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단 하나, 조상님을 살아계신 귀한 어른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묘는 1년에 한두 번 치르는 귀찮은 행사가 아닙니다. 나의 뿌리를 찾아가 기운을 점검하고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충전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병 하나 내려놓는 작은 변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막혔던 돈의 물꼬가 트이고 꼬여있던 인간관계가 부드럽게 풀리며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뿌리, 조상님과의 관계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뿌리에 사랑과 정성이라는 자양분을 꾸준히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올바른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냉장고 옆에 이것 하나만 두세요. 돈이 쏟아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주방 풍수의 비밀. 장고 옆에 이것을 두면은 금전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사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꾸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통장에 월급이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고 카드값과 공과금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상하게 가족들끼리 돈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고 집안의 웃음소리보다는 한숨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특히 주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곳에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집안의 화목을 깨뜨리는 숨은 원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풀어드릴 겁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것 하나만 바꾸어도 막혔던 돈의 흐름이 뻥 뚫리고 집안의 따뜻한 온기와 웃음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풍수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에서 주방은 집안의 재물과 건강을 관장하는 그야말로 신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전체가 고통받는 것처럼 집안 전체의 기운이 흔들리고 온갖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물과 불의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냉장고는 차가운 물의 기운을, 가스레인지는 뜨거운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둘은 세상의 근본을 이루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서로 정반대인 기운이죠. 마치 한 집에 불같은 성격의 형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동생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겠죠.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면서 집안의 기운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냉장고의 물기운은 재물을 모으고 지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가스레인지 불기운은 재물을 활용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는 돈을 잘 벌고 또 잘 모으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지만 서로 충돌하게 되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거나 아픈 곳이 생겨 병원비가 나가고 생각지도 못한 경조사가 생기는 등
돈이 모일 틈도 없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방에서 물과 불의 기운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혹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 문제로 인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매일같이 안고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옛 선조들은 세상 모든 것이 음과 양, 그리고 5가지 기운, 즉 나무, 불, 흙, 또 쇠, 물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5가지 기운이 서로 돕고 살려주는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이를 상생이라 부르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믿었습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고 나무가 불을 지피고 불이 타서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흙 속에서 쇠가 나오고 쇠에서 물이 맺히는 자연의 순리처럼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서로를 억누르고 해치는 관계도 있는데 이를 상극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바로 물이 불을 꺼버리는 수극화입니다. 물과 불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기운이기 때문이죠. 주방은 바로 이 강력한 두 기운이 공존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방의 풍수는 이 물과 불의 기운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냉장고는 우리 집의 재물 창고이자 쌀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차가운 기운으로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여 우리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책임지죠. 반면 가스레인지는 뜨거운 불의 기운으로 음식을 익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공간입니다. 이 2가지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할 때 우리 집의 재물운은 안정되고 건강운은 왕성해집니다. 하지만 이 둘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냉장고의 차가운 물 기운은 가스레인지의 뜨거운 불 기운을 끊임없이 끓게 하고 가스레인지의 불 기운은 냉장고의 물 기운을 증발시키려 하면서 거대한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가스레인지의 열기가 냉장고의 냉각 효율을 떨어뜨려 전기세가 더 나오게 만들고 냉장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는 순간이죠. 결국 재물운을 상징하는 냉장고의 기운이 약해지니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수리비나 교체 비용으로 돈이 더 나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물과 불의 기운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단 30cm의 공간만 만들어 주어도 집안의 재물운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싸우는 두 사람을 잠시 떼놓으면 서로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주방 공간이 넓다면 가장 이상적인 배치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서로 다른 벽면에 두거나 최소한 싱크대를 사이에 두고 배치하는 것입니다. 싱크대 역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와 같은 편에 속해 가스레인지의 불기운과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냉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아파트 구조상 이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언제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 주니까요. 만약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떼어놓을 수 없다면 그 둘 사이에 중재자를 세워주면 됩니다. 물과 불의 싸움을 말려줄 중재자의 역할은 바로 나무의 기운이 해줄 수 있습니다. 오행의 원리에서 물은 나무를 살리고
나무는 불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나무는 물과 불 사이에서 에너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작은 관엽식물, 화분을 하나 놓아보세요. 이때 식물은 너무 크지 않고 열기와 습기에 강한 종류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킨답서스나 작은 허브, 화분 같은 것들이죠. 푸른 잎사귀를 가진 살아있는 식물은 그 자체로 강력한 나무의 생명력을 뿜어내어 물과 불의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줍니다. 식물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원목으로 된 작은 도마를 세워두거나 나무 재질의 주방 도구거리를 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과 불의 기운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물리적인 장벽이자 기운의 완충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집안에 끊이지 않던 금전 문제와 다툼을 신기할 정도로 잠재워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과 불의 싸움을 말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불의 기운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스레인지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이는 통제되지 않는 불길을 의미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재앙이 되듯 집안의 재물을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가족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화와 조급증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주변에 각종 고지서나 영수증, 광고지 같은 종이류를 절대 두어서는 안 됩니다. 풍수에서 종이는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마른 나무를 불 옆에 두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고지서는 이미 사라진 돈, 나가야 할 돈을 의미하는 소멸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불의 기운이 강한 가스레인지 옆에 둠으로써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내 돈이여 어서 빨리 타서 없어져라 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방 벽면에 메모지나 영수증을 자석으로 붙여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떼어서 지정된 서랍이나 파일에 보관하십시오. 그 대신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흙의 기운을 담은 도기 그릇이나 질그릇으로 된 양념통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 타고 나면 흙이 되듯 흙의 기운은 불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그 힘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쁜 도기 양념통에 소금과 설탕을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주방의 기운은 훨씬 안정되고 여러분의 소비 습관 역시 충동적인 지출에서 계획적인 지출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 기운을 잘 다스리는 것은 곧 나의 감정과 재물을 잘 통제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우리 집에 재물 창고, 즉 물의 기운을 가진 냉장고를 지킬 차례입니다. 물과 불의 충돌만큼이나 재물운에 치명적인 것이 바로 재물 창고의 오염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옆에 혹시 쓰레기통을 두고 계신가요? 이것은 재물운에 있어서는 최악의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과 버려져야 할 것들이 모이는 음의 기운 덩어리입니다. 반면 냉장고는 신선한 음식과 풍요를 상징하는 양의 기운의 보고입니다. 맑고 깨끗해야 할 우물 옆에 오물 처리장을 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악취와 탁한 기운은 냉장고의 신선한 재물 기운을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썩게 만듭니다. 이는 곧 식복의 소멸로 이어지는데 우리 조상들은 만복 중에 으뜸은 식복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복이 없으면 재물도 건강도 인복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을 냉장고와 식탁에서 최대한 먼 곳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베란다나 다용도실 구석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냉장고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위는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인데 이곳에 잡다한 물건이나
약봉투, 책 등을 올려두는 것은 귀한 재물창고 위에 먼지와 걱정거리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냉장고 위는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던 금전적인 고민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바로 떠나버리는 이유, 어쩌면 이 더러워진 재물 창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의 냉장고 주변을 지금 살펴보세요. 혹시 쓰레기통이나 잡동사니들이 재물운의 숨통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냉장고 주변 상황을 알려주시면 제가 더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재물 창고, 즉 냉장고 주변에는 무엇을 두면 좋을까요? 재물운을 막는 것들을 치웠다면 이제는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좋은 기운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빈자리를 그대로 두면 또 다른 나쁜 기운이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주변에 두면은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작고 둥근 잎을 가진 식물입니다. 앞서 물과 불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나무 기운을 사용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둥근 잎은 풍수에서 돈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금전수나 동글동글한 잎을 가진 다육식물 같은 작은 화분을 냉장고 근처에 두면 냉장고의 물 기운이 식물의 생명력을 키우고 이 식물은 다시 생생한 재물의 기운을 집안 전체로 퍼뜨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어야 하며 시들거나 죽지 않도록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시든 식물은 오히려 살아있는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기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바로 소금 단지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을 막고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예쁜 독이나 유리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냉장고 옆이나 위에 놓아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흉한 기운과 주방에서 발생하는 탁한 기운을 소금이 모두 흡수하여 우리 집의 재물, 창고를 튼튼한 결계처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눅눅해지거나 더러워지면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우리 집의 재물운을 지켜주는 작은 파수꾼을 하나 두는 셈이죠. 그리고 냉장고 문에는 가족 사진이나 복잡한 메모 대신 풍요로운 과일이나 황금빛 들판처럼 풍성함을 상징하는 밝고 긍정적인 그림이나 자석 한두 개만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풍요로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잠재의식 속에 우리 집은 늘 풍요롭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새겨지게 되고 이는 실제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집안의 재물운을 좌우하는 주방, 그 중에서도 물과 불의 기운이 충돌하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그 사이에 살아있는 식물이나 나무 소재의 물건을 두어 충돌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가스레인지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재물을 태워버리는 영수증이나 종이류를 절대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재물 창고인 냉장고 옆에 쓰레기통을 두는 것은 금물이며 냉장고 위는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 가정의 재물 흐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풍수는 결코 어렵고 복잡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며 얻어낸 삶의 지혜이자 더 나은 삶을 위한 환경 심리학입니다. 주방에 물과 불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가구 배치를 바꾸는 행위를 넘어 내 삶의 수입과 지출,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생기와 활력 그리고 재물의 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